남편이 퇴직한 뒤로부터 집이 갑자기 더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오늘 뭐 해?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네요. 제 이름은 박은숙이에요. 올해 58이죠. 남편 김철수는 62이에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다녔어요. 작년 12월에 정년퇴직했어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에 살아요. 33평 아파트예요. 자식은 둘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죠.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쯤 돌아왔거든요. 저는 제 시간이 있었어요. 낮에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드라마도 봤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2025년 1월부터예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게 된 거죠. 처음 일주일은 좋았어요. 남편도 쉬고 싶어 했고, 저도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좀 쉬어. 30년 넘게 일했잖아. 응, 고마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아침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저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같은 거요. 남편은 급하게 먹고 7시에 나갔어요. 식사 시간은 20분 정도였죠. 그런데 퇴직 후엔 달랐어요. 남편은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요. 저도 7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씻고 거실로 왔어요. 아침 먹자. 응.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빨리 먹고 나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고 밥을 한 숟가락 뜬 뒤 또 반찬을 짚고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밥은 같은 밥인데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지니 젓가락 소리까지 크게 들렸어요. 딸각 딸각. 남편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는 소리요. 저도 밥을 먹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여보, 양말 어디 있어? 넥타이 좀 찾아줘.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거실에 있었어요. 9시가 됐어요. 10시가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 회사에서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남편을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집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같이 늙는다는 게 이런 건지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1월 둘째 주였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현관 앞에 배달된 신문을 들고 와서 식탁에 앉아 펼쳐봤어요. 일면부터 끝까지요. 퇴직 전에는 신문 볼 틈도 없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은 신문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읽었어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스포츠면까지요. 1시간 넘게 읽었어요. 저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문이라도 읽으면 좋지. 뭐라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매일 같은 모습을 보니 답답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요. 기사는 매일 바뀌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늘 비슷했어요. 무표정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신문을 보는 건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커피를 타줬어요. 커피. 고마워. 남편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신문을 봤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신문 내용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회사에 있을 때는 바빴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출장 가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신문 읽는 게 전부예요. 며칠 후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뭐 할 거 없어? 뭐, 시간이 많잖아.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 중. 응.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남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회사 생활만 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문을 읽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점점 답답해졌어요. 1월 셋째 주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읽다가 말했어요. 요즘 경제가 안 좋네. 그래. 응. 여기 보면 남편이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요. 저는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응,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겠어. 그러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구나. 회사 다닐 때는 바빴지만 지금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동시에 답답했어요. 이렇게 매일 신문만 읽고 살 건가? 남편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요.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 생각, 예전 동료들 생각,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냥 신문을 읽었어요. 매일같이요. 1월 넷째 주가 됐어요. 남편은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해? 아침 식사 후에 묻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할 거야. 그거 다 하면? 그럼 장 보러 갈 거고. 아,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또 물었어요. 지금 뭐 해? 청소하고 있어. 아, 그래. 점심 먹고 나서 또 물었어요. 오후에 뭐 할 거야? 친구 만나. 누구? 정이야. 아, 정희. 오래간만이네. 응. 저녁 먹고 나서 또 물었어요. 내일 뭐 해? 아직 생각 안 했어.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어요. 오늘 뭐 해? 지금 뭐 해? 나중에 뭐 할 거야? 처음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점 귀찮아졌어요. 전에는 남편이 그런 질문을 안 했거든요. 남편은 회사 다닐 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제가 낮에 뭘 하는지 몰랐죠.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 계속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뭘 하는지요. 할 일은 여전히 많았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요. 하지만 남편한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또 물었어요. 오늘 뭐 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할 일 있어. 무슨 일? 그냥 할 일.
남편이 제 표정을 봤어요.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남편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하지만 자꾸 물어보니까 답답했어요. 괜히 답을 짧게 하면 내가 냉정해진 사람 같아졌어요. 2월 초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친구 정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정희 만나러 나갈게. 몇 시에 와? 저녁 전에 올게. 몇 시? 5시쯤. 알았어. 저는 나갔어요.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어요. 정희도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대요. 은수가, 너희 남편도 퇴직했지? 응. 어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어. 나도. 정희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다고요. 자꾸 오늘 뭐 해? 라고 물어봐. 우리 남편도 그래. 진짜 짜증나. 맞아. 그리고 말이 없어. 맨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 우리 남편은 신문만 읽어.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어요. 남편 퇴직 후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희가 말했어요. 근데 은수가 우리가 이상한 걸까? 뭐가?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진짜 답답해. 나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 맞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남편 퇴직 후 아내들이 느끼는 답답함을요. 카페에서 3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5시 30분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왔어? 응, 정혜 잘 지내? 응, 잘 지내. 뭐 했어? 또 질문이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얘기했어. 무슨 얘기? 그냥 이야기. 남편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 남편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뭘 했는지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시간, 제 친구, 제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남편은 매일 질문하고 저는 매일 짧게 대답하고요. 이게 우리의 퇴직 후 삶인가요? 답이 없었어요. 2월 중순이 됐어요. 남편 퇴직한 지 2달이 지났죠. 저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밥 차리느라 바빴거든요. 저녁도 참을 만했어요. 하루가 끝나가니까 피곤해서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점심은 달랐어요. 점심은 제일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점심 먹었어요. 저는 혼자 먹거나 친구들이랑 먹었죠.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뒤로는 집에서 같이 먹어야 했어요. 매일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편이랑 점심 먹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먹으니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11시 30분쯤 됐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요. 여보, 밥 먹자.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어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먹었고 남편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밥만 먹고 있었어요. 뭐라도 말해야 하나?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점심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어요. 15분 정도 걸렸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잘 먹었어. 응. 남편은 거실로 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아침은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가니까 참고 먹었어요. 하지만 점심은 애매했어요. 서로 말을 안 해도 어색하고 말을 꺼내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여보, 라면.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날씨 좋더라. 응, 산책 가볼까? 나중에 언제? 저녁 먹고. 그래. 대화가 끝났어요. 저는 다시 라면을 먹었어요. 말을 꺼냈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답만 했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집에 오면 회사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부장이 뭐라고 했는데? 팀장이 이렇게 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회사가 없으니까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2월 말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여보, 밥. 응,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번에도 조용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네. 그래, 응, 김치가 잘 익었어. 다행이다. 대화가 또 끝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점심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말을 안 하면 어색하고 말을 해도 이어지지 않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심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친구를 만나거나 밖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집에서 남편이랑 점심을 먹어야 했죠. 조용한 점심을요. 3월이 됐어요. 남편 퇴직한 지 석 달째예요. 저는 남편의 새로운 습관을 발견했어요. 낮잠이요. 남편은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웠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틀어놓고 소파에 누웠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어요.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매일 그랬어요. 점심 먹고 오후 1시쯤 되면 소파에 누워서 잤어요. 이 시간쯤요. 3시가 되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매일 낮잠을 자는 게 정상인가?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채널은 바뀌지 않았어요. 뉴스 채널 그대로였죠.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코를 골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남편을 봤어요. 이 사람은 왜 매일 낮잠을 잘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침에 신문 읽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괜히 설거지를 2번 했어요. 이미 깨끗한 그릇을 또 닦았죠.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거실로 갈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고 소파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쉼이 저한테는 하루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3월 중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청소기를 들었어요.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청소기 소리가 컸어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뭐해? 청소하려고. 지금? 응. 안 되겠어.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청소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지? 제 집인데요. 하지만 남편이 낮잠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청소도, 빨래도, 텔레비전도요. 며칠 후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매일 낮잠 자니? 응, 왜? 피곤해서. 뭐가 피곤해? 아침에 신문만 보잖아. 남편이 제 얼굴을 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피곤해. 그럼 뭐라도 해. 뭘? 운동이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귀찮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피곤하다니. 남편은 매일 낮잠을 잤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부엌에 갇혀 있었어요. 거실로 갈 수도 없고 텔레비전 볼 수도 없었죠. 남편의 낮잠이 저한테는 벽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요. 3월 말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친구 정희한테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 답답해 죽겠어. 왜? 남편이 매일 낮잠 자. 우리 남편도. 진짜? 응. 점심 먹고 소파에서 2시간씩 자. 우리 남편도. 그래서 내가 거실도 못 가. 나도. 청소하려고 해도 눈치 봐야 해.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어요. 남편들이 매일 낮잠 자는 것에 대해서요. 정희가 말했어요. 은수가, 근데 이게 정상인가? 모르겠어. 근데 답답해. 나도. 집이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의 낮잠이 저를 가두고 있구나. 남편은 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갇혀 있었어요. 거실에 갈 수도 없고 청소할 수도 없는 시간이요.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4월이 됐어요. 봄이 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죠.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산책하자.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산책 가자고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산책. 응, 날씨 좋잖아. 그래, 좋아. 저는 기뻤어요. 남편이랑 산책하면 좋겠다. 오랜만에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꽃도 피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걸었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좋네. 처음엔 조용히 걸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 생각나네. 응? 이맘때쯤 되면 회사에서 벚꽃 구경 갔었어. 아, 그랬지.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팀원들이랑 점심 먹고 벚꽃 보러 갔었지. 응, 부장이 술 사줬어. 막걸리. 그랬구나. 남편은 계속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팀원들 이야기, 부장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요.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별로 재미없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10분쯤 걸었을 때 남편이 또 말했어요. 김 대리가 요즘 어떻게 지낼까? 모르지. 전화라도 해볼까? 해봐. 남편은 계속 회사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만 셌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몇 번째 듣는지. 김대리 이야기는 벌써 3번째였어요. 부장 이야기는 2번째였고요. 20분쯤 걸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여보, 다른 이야기 좀 하자. 뭐? 회사 이야기 말고.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럼 뭐 얘기해? 그냥 요즘 뭐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뭐 할지 그런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뭘? 뭘 해야 할지. 남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산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30분쯤 걸었을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 걸었어. 응,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산책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걷는 내내 회사 이야기뿐이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들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산책 가자고 했어요. 여보, 산책 갈까? 좋아. 이번에도 같이 나갔어요.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신문 봤는데 경제가 안 좋대. 그래, 실업률이 올라갔대. 음, 요즘 젊은 애들 힘들겠어. 그러게. 그리고 또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괜찮았어. 응, 복지도 좋았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였거든요. 남편은 계속 회사 이야기만 했어요. 과거 이야기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왜 회사 이야기만 하지? 회사를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음속에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로 갔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같이 걷는 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우리는 같이 걸었지만 따로 걷고 있었어요. 5월이 됐어요. 남편 퇴직한 지 5달째예요.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고 싶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침에 남편과 밥 먹고, 점심에 남편과 밥 먹고, 저녁에 남편과 밥 먹고요.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저만의 시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 가면 낮에 자유로웠거든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친구 만나러 나가면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가? 언제 와? 운동하러 나가도 물었어요. 뭐 하러 가? 몇 시에 돌아와? 드라마 보려고 해도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만 봤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방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봤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혼자 있고 싶다.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정말 혼자 있고 싶었어요. 남편 없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요. 자유롭게 텔레비전 보고 자유롭게 친구 만나고 자유롭게 청소하고 싶었어요. 눈치 안 보고요. 하지만 그 말을 남편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을 꺼내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많이 작아졌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됐어. 부장한테 칭찬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할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신문 보고 낮잠 자고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남편한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 더 작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켰어요. 그 말을요.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응? 얼굴이 안 좋더라. 괜찮아. 진짜? 응.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5월 중순 어느 날 낮이었어요. 친구 정희가 집에 왔어요. 은수가 요즘 어때? 힘들어. 나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남편은 안방에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죠.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수가 나 요즘 이혼 생각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응. 남편이랑 계속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매일 집에 있잖아. 하루 종일.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 정의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나도 그래. 진짜? 응. 나도 혼자 있고 싶어. 근데 말을 못 하겠어. 나도.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는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근데 은수가 이게 정상인가? 뭐가? 30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퇴직했다고 이렇게 힘든 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었거든요. 정희가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였어요. 잠깐이라도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도 옆에 누웠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나 요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빴잖아. 근데 이제는 할 게 없어. 미안해. 내가 집에 계속 있어서 너 불편하지? 남편이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남편도 힘든 거예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가슴 안에서만 늘어갔어요. 혼자 있고 싶어. 당신 없이 하루만 지내고 싶어. 내 시간이 필요해. 그 말들을 삼켰어요. 매일요. 6월이 됐어요. 남편 퇴직한 지 6달째예요. 저는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운동 다시 시작할래. 운동? 응. 헬스장 다니려고. 언제? 오전에. 일주일에 3번. 그래.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요. 첫날 헬스장에 갔어요. 1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4시간이구나. 남편 없이 저만의 시간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좋았어. 저는 샤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예전보다 기분이 가벼웠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한테 또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안일 분담하자. 뭐, 청소랑 설거지. 나 혼자 하기 힘들어. 내가, 응. 당신도 집에 계속 있잖아.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뭘 하면 돼? 설거지는 당신이 해줘. 저녁 먹고. 그래.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안 닦고 행주질도 제대로 못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나아졌어요. 남편도 뭔가를 하니까 조금 달라 보였어요.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6월 중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뭔가 해볼까? 뭘? 모르겠어.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럼 동네 경로당 가봐. 경로당? 응.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바둑도 두고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볼게. 며칠 후 남편이 경로당에 다녀왔어요. 어땠어? 괜찮더라. 사람들도 많고. 그래. 다행이다. 내일도 가볼까? 그래, 가봐. 남편은 그 후로 경로당에 일주일에 2~3번 다녔어요. 오전에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시간을 가졌어요. 헬스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청소도 하고요. 예전처럼 자유롭진 않았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6월 말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산책을 갔어요.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퇴직하고 나서 너한테 짐이 됐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알아. 내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너 답답했을 거야. 나도 답답했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편 목소리가 솔직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솔직히. 그치? 응.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아니야. 나도 이해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한참 걸었어요. 조용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엔 어색한 침묵이었다면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 근데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 뭘? 함께 사는 방법. 남편이 웃었어요. 3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때랑 다르잖아.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그래, 맞아. 저는 요즘 생각해요. 이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중이라고요. 젊을 땐 몰랐던 거리가 있어요. 남편이랑 저 사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를 찾는 중이에요. 늙어서야 필요한 숨이 있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바둑 두고 오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저도 헬스장 가고 친구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아져요. 우리는 아직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함께 사는 법을요. 7월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집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 나도. 왜 그럴까? 서로 거리를 뒀잖아. 거리? 응. 당신은 경로당 가고 나는 헬스장 가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응, 우리는 웃었어요. 젓가락 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크게 들리진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여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 퇴직한 지 7개월이 됐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구나. 함께 사는 법을요. 늙어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퇴직 후의 삶, 노년의 삶이요. 어렵지만 함께 배워가는 중이에요. 조금씩이요.